안녕하십니까. 마카덴 상승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1650선 넘기면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9900선까지도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악재, 특별히 장 막판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파산설 때문에 장 막판 매물이 급격히 나와서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분석 때문에 한 기업에 대한 파산설이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장중에 호재거리도 많았거든요. 중국의 지표도 좋아서 출발도 좋았었고 또 벤버네키 연준 의장의 긍정적인 이 경기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장중에 다우가 만선을 회복했음을 감안하면 일단 우리 증시에서 장 초반에 외국인이 현물을 사준 것도 역시 아이러니한 그런 움직임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1650도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와 더불어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1653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5포인트 뛴 결과이고요. 차익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지금 아주 소폭 겨우 매수 우위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마이너스 1 근처까지 백어데이션으로 이미 전환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차익이 그나마 프로그램 쪽을 조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490 정도에서 아주 조용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결국 현물을 지금 파는 구도, 선물에 대한 매도 규모를 점점점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000계약 이상 지금 팔고 있네요. 자,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은요, 기계 업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2.4% 뛰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가 그게 거의 한 2배에 가까운 4.6%나 급등합니다. 오늘 지금 S&TC도 함께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한전 KPS 같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요, 오늘 원전 테마가 다시 조금 더 움직여주는 듯도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통신업종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는 SK텔레콤이 마이너스를 달고 출발했었지만, KT와 함께 보조를 좀 맞추고 있는데요. KT의 상승폭이 그러나 조금 더 큽니다. 스마트폰 계속해서 좋은 재료가 돼주는 것 같습니다. 종이목재 쪽, 대지 쪽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섬유의복 쪽도 괜찮습니다. 운수장비 쪽에서 오늘은 자동차 쪽에 있는 만도가 거의 3% 가까이 다시금 오늘 아침 이제 오래간만에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동차의 여타 다른 종목들도 뭐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조선주 쪽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죠. 현대중공업이 1% 이상, 현대미포주선도 거의 1% 가까운 상승. 무엇보다 만도도 만도인데요. 기아차가 오늘 아침에 또 한 2% 정도 급등합니다. 33,450원대. 금방 거의 전고점에 근접하는 가격까지 와줍니다. 자, 그리고 보험 쪽도 오늘 나쁘지 않아요. 조금만 후면 이제 금통위가 열리게 될 텐데 말이죠. 오늘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 현대해상, 코리아님 모두 다 보험주가 1% 가까이 지금까지 못 오른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통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전기전자 섹터에서는요. 삼성전자가 또 플러스가 들어와주는군요. 과징금 얘기도 있었었고 미국의 지금 대규모 투자 얘기도 있는데 일단 77만 6천 원까지는 올려놓습니다. LS산전도 2% 정도 뛰고 있고 자, 이 밖에 좀 다른 종목들 동부하이텍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LG전자가 결국 98,000원이 오늘 깨졌나요? 어제 종가 대비 700원 빠지면서 97,700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래도 LG디스플레이는 오늘 아침에 좀 반등을 주는 것 같은데 말이죠. 41,100원.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오늘 아침 또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찾아보러 떠나갈까요? 오진수 주식차트 연구소의 칼럼니스트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장 보시는 느낌 궁금한데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지 않습니까? 예. 예. 재미가 없네요. 네. 예. 지금 구간 그 자체가 그 어떤 그 정체 위반자의 말 한마디에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리죠. 네. 예, 그만큼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은 잘못하다가 손실로 처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기 종합지수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코스피 그 종합지수가 준비되면 말씀 한번 주실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네요. 예, 예. 예.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 키포인트로 드리고 싶은 그 어떤 기법은요. 네. 21선을 갖다가 활용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네. 예. 여기서 보면 2009년도 11월 달에, 11월 12월 달에 네. 21선이 하락을 하다가 돌려 나갈 때 모습을 보면은 네. 일봉 차트가 한 번에 이렇게 간 적은 없어요. 그죠? 뭔가 조정을 거친 이후에 21평을 수렴을 한 이후에 우상향으로 돌려나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난 이후에 2010년도 2월 달에도 보면 마찬가지죠. 여기서 골든 타임을 내놓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21평을 갖다가 수렴하는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돌려나갔다는 얘기죠. 라고 볼 때 현 구간에서 기술적인 차트로 놓고 볼 때 네. 이 역시 21선 골드를 내놓고 지금 무슨 구간이죠?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났죠. 이렇게 되면 골든 크로스 나오고 이제 무슨 기간이 필요하죠? 기간 조정이 좀 하락각을 다시 수렴하는 네. 기간 조정으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놓고 21선이 우상향으로 틀을 때가 우리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 막 그런 쪽으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이 1650선 하회가 돼 있는데 이것이 5일 이평선을 좀 뛰어넘어 줄 때 다시금 좀 위쪽으로 치고 올라올 때 그때쯤 좀 공격적으로 사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뭐 KTNG 같은 이런 방어주 쪽으로 조금 몸을 사리고 있어야 맞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 수급 특징주에 보면은 네. 그 건설주하고 그 금융주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포인트를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수급 특징주 한번 보죠. 예, 그냥 바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예. 그 전에 그 외국인 그 기관 매수 상위 5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네. 외국인 쪽에는 그 LG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네. 현대차, 대한항공 순이고요. 기관 쪽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효성, 신한지주, 의리금융 그런 순으로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서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는 종목은 현대건설이에요. 네. 현대건설 그 차트가 혹시 준비가 되면 말씀 한번 주시랍니까? 네. 자, 예, 준비가 됐네요. 예. 지금 업황 쪽으로 보면 상당히 안 좋죠. 네. 안 좋은 반면에 지금 더구나 이번에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그간의 그 중소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그 구조조정이라는 게 어떤 악재 해소를 해 놓고 나면은,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또 메리트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차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중소업체보다는 그 정치 위반자들이 그 대형주는 이제 경제에 미치는 파장들이 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대형주 쪽은 좀 구조조정에서도 살아남지 않겠느냐. 막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볼 때 네. 이게 차트가 또 얘기하듯이 21선 골든을 만들어 놓고 네. 실은 그 저희 쪽에서는 그 21선에서 이렇게 눌림 쪽에서 한 번 그 공략 포인트를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놓고 눌림을 주고 난 이후에 21선이 이제 완전 틀어지는 부분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의 눌림목 정도라고 보면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그 기관 쪽에 지금 매수세도 들어오고 하니까, 네.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이런 구간의 지수가 안정되기 전에는 네. 어떤 낙폭 과대에 있었던 어떤 그 업종들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한지주를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 매수 관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미 골든크로스 나고 21일 평도 이제 우쪽으로 돌아 나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도 또 좀 반등이 좀 나왔죠. 네네. 21선에 또 이격이 또 좀 벌어졌단 말이죠. 예. 라고 보면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21선하고 같이 이렇게 수렴되는 구간을 갖다 노리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럼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21봉이 수렴을 하게 되면 21선에 따라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일봉이 조정을 보치면서 21선에 붙을 수도 있는데, 네. 막 그 구간에서 거래량만 감소가 된다면은 접근이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신한지주 차트를 한번 좀. 예, 그러죠. 예. 이 종목도 역시 기술적으로 보면 21선에 지금 골든을 내놨거든요. 네. 그 우리 금융보다는 지금 그 신한지주가 지금 차트가 강한데, 지금 요번에 그 우리가 요번에 발표가 났죠. 22일 날에 그 선진국 그 MSCI 그 지수 편입된다고요? 네, 그 확정 예정이라고요? 예. 발표 예정.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네네. 일단 그게 편입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유입되는 그 자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대형 블루칩 쪽들의 저 종목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근데 예정 발표를 해놓은 이후에 지금 외인들의 매수세는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는 아직 반신반의하지만은 네네.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볼 때는 네. 신한주주 이런 금융 쪽 대형 주주 포트폴리오에 편입된다라고 볼 때 거기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를 점칠 수도 있고요. 네. 특히 금융 섹터 쪽 같은 경우는 6월 하반기 쪽에는 아마 금리 인상설도 지금 없지 않아 좀 얘기가 살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보험 쪽에 또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신한지주가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를 내놨으니까 네. 여기서 21평 수렴 구간에 있어서 눌림목을 갖다가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주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내셨는데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신한지주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이제 코스닥 쪽도 마저 한번 들어보죠. 코스닥 쪽에는 지금 외인하고 기관들 순매수 종목을 보면은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음 실리콘웍스, 셀트리온, 유진테크, 서울 반도체 순이고요. 네. 기관 쪽으로는 실리콘웍스, CJ 쇼핑, SK 브로드밴드, 셀트리온, 덕산 하이메탈. 라고 보면은 반도체라든가 IT 그다음에 인터넷 쪽으로 이제 쇼핑몰 네. 큰 기조의 변화는 없어요. 다만 요번에 반등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어떤 테마들이 형성돼가지고 네. 원자력이라든가 요번에 항공우주 테마라든가 네. 그다음에 세종시 테마라든가 그런 쪽 일시적으로 움직였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 있어서 코스닥 역시 코스피 쪽도 지금 조정권에 있긴 하지만은 국지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볼 때 순발력 있게 이렇게 따라가기는 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게 힘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되려 그런 쪽의 변동성이 심한 코스피 쪽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쪽에 네. 금융 섹터라든가 건설 쪽에 네. 좀 눌림을 기다렸다가 지수가 21평으로 완전 수렴하는 구간까지는 간헐적으로 네.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고 일단 6월 중순 이후에는 아무래도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21선을 안착하지 못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착을 했거든요. 코스피가. 네. 라고 보면은 그쪽보다는 우리 상황이 낫다고 보여지고요. 예. 21평만 우상향으로 틀어지는 기간 조정만 거친다라고 보면은 네. 또 전반기 때 이루어졌던 IT라든가 자동차 섹터 화학 쪽으로 좀 편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건설이라든가 금융 쪽 눌림을 활용을 해서 21이평선이 조금 수렴이 되는 그쪽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자. 신한지주, 현대건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기관들 보니까 역시 통신을 굉장히 강하게 사거든요. 오진수 칼럼니스트 말을 마치 들었기라도 하듯이 우리 개인들은 지금 금융업종에 좀 관심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기관이 강력하게 사는 통신 쪽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통신 쪽은 지금 바닥을 갖다가 요번에 다지고 올라왔어요. 네. 지금 제일 KT 쪽으로 한번 볼까요? 네네. KT 쪽 보면은 실은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떤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추천 의견을 낼 때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은 여기서부터 좀 차트 나가죠. 네. 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견고한 박스권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21선 안착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략 포인트를 노렸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큰 수익을 안 내고 대대를 냈었단 말이죠. 예. 예,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개인 투자자의 어떤 시야를 좀 멀리한 이후에 지금 기술적으로 또 탁 치고 나왔어요. 네. 예, 라고 보면은 이 정도라고 보면 여기서 눌림목은 21평이 충분히 수렴이 되거든요. 네. 예, 라고 볼 때 여기서 눌리는 48,000원권대라고 보면은 네. 통신 쪽에서도 충분히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막 박스권을 돌파하고 치고 나가는 KT 뭐 정도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나쁘지 않은 의견 또 내주셨습니다. 오진수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9시 49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아주 잠깐 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 반전이 막 됐습니다. 1647포인트가량 정도 나오네요. 외국인들의 현물 그리고 기관의 오늘 또 매물이 여기에 더해지고 있고요. 선물의 그 매도 규모도 지금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1300개야. 그러나 차익 매수세는 다시금 매수 우위로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아직까지 뭐 차익 거래 쪽에 굉장히 많은 매도 우위가 뜨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지수는 겨우겨우 강법 유지를 하고 있다가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순간입니다. 장이 열린 지 약간 50여 분 만에 지수가 한번 마이너스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수급 특징주는 한번 알아봤고요. 다른 특징주들 또 증권사 리포트 들어보러 가죠.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불러볼까요?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특징주가 더 있는지요? 네, 유가증권 시장의 녹십자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에 힘입어 나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현재 2% 이상 오르며 주가가 13만 원대를 회복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IG 투자증권은 녹십자의 백신 성장 동력을 감안할 때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새롭게 상장한 이현제약은 상장 첫날 9% 넘게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제약은 공모가와 같은 16,500원의 시초가가 형성된 뒤 15,000원대가 무너진 상황인데요. 이현제약은 CT나 MRI용 조영제와 항생제 등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2009 사업연도에 매출액 952억 원, 영업이익 2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텔레칩스는 실적 악화 전망과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에 2% 가까이 떨어지며 이날 52주 신저가까지 추락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텔레칩스의 올해 예상 실적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 이후로 주력 생산 제품이 스마트폰 등 기대했던 제품에 많이 응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목표 주가 역시 19,000원에서 15,000원으로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는 하락 반전돼 있는 상황,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아서 오늘 증시 그리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당장 오늘을 넘기면 앞으로 증시는 또 어떻게 갈까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유럽발 악재에 대해서 증권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증권사 리포트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현대증권은 남유럽 일부 국가와 독일의 긴축안 발표에 이어 잇따라 유럽 국가들의 긴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예상보다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우리 경제와 관련이 깊은 나라는 독일인데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유로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무역 관계가 유럽 지역 내에서 얽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로 미치는 파급력은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긴축 전환 시점이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되는 만큼 미국발 경제 회복 기대가 유효하므로 증시가 중요한 고비를 넘어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최근 유럽 재정 위기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식 등 자산 가격에 거품이 껴있지도 않고 정책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점차 위험자산 선호 국면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어 올 2, 4분기 실적 예상치가 2주 전보다 소폭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밝히며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항공운송, 자동차 및 부품 유통업종 등을 중심으로 매수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안전자산 현상은 이렇게 좀 단기적인 그런 현상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좀 개선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엷어질 때쯤 실적 개선 종목들 들고 있으면 수익이 괜찮아질 것이다. 유럽발 긴축 충격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 요약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에 있는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전화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고지 드리겠습니다. 02 필요하신 분들은 누르셔야겠죠. 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거든요. 지금 장에서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내 종목 왜 안 가나요? 언제쯤 가나요? 언제쯤 가면 또 얼마까지 기대할 수 있나요? 등등등 그냥 궁금하신 사항들 편하게 전화 한 통화로 알아보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다음 카페 정양화 시사께서 함께해 주시거든요. 한 5분 정도 뒤에 시작
시작을 하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체크 시간 갖겠습니다. 앞서서 장이 개장하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셨던 패널 분들이 오늘 이 종목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AS격으로 제가 대신해서 중간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 장에도 아까 말한 그 종목 사도 좋을런지 체크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센 전략에 함께해 주셨던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께서 언급한 오늘의 종목은 바로 지주회사 LG였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우려 때문에 지주회사 LG 주가도 같이 좀 못 가는 것 같다 라시면서 LG화학에 대한 지분법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LG전자에 대한 우려로 계속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것은 참 보기에 안타깝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무엇보다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LG 메리트가 있다고 보셨고요. 기관의 매도도 어느 정도 이제는 소화가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매수 가격으로 62,000원 정도 불러주셨거든요.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3,900원, 이제 63,000원 밑은 좀 허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지주회사 LG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목표가로 72,000원까지 바라보셨거든요. 손절가로는 58,500원, 전저점이 한 63,000원대는 아니고요. 훨씬 더 58,500원으로 지난 한 1월, 2월 정도의 저점까지로 조금 깊게 봐주셨습니다. 이미 기관의 어떤 물량이 어제 아주 많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외국인이 꾸준하게 담았던 만큼 좀 가지 않겠느냐, 바닥 확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상 매수가보다는 오늘 조금 괜찮은 출발을 좀 해주는 것 같아서 조금 높게 나오긴 하지만 목표 가격이 72,000원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지주회사 LG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로 보는 투자의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께서 언급한 종목 보겠습니다. 이 코너 특성상 하나의 뉴스로 출발해서 관련된 수혜주들을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뉴스는요. 대기업 계열사에 있는 SI, 즉 시스템 통합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장이 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오늘 크게 세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요. SK 쪽에 있는 SK CNC, 그리고 동부그룹에 있는 동부 CNI, 마지막으로 포스코 쪽에 있는 포스코 ICT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성과 또한 안정성을 모두 다 확보했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 계열사 내에서 모두 다 수주를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또 중국 진출, IT 투자, 스마트 그리드 해서 나름대로 또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성장성까지도 다 확보한 그런 새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SK CNC부터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7만 원 정도에 한번 사보자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현재 SK CNC 현재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73,300원, 거의 귀신이시네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장 열리기 전에 이미 얘기를 하셨었는데 거의 지금쯤 사봐도 참 좋을 것도 같습니다.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76,400원 돌파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도 힘이 좀 없으면 이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도 같고 목표 가격은 어쨌거나 현재에서는 8만 원대 초반까지 8,500원까지 잡아주셨거든요. 만약 전고점 76,400원 정도에서 힘이 없다 싶으면 8만 원까지 무작정 기다리시진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부 CNI를 한번 볼 텐데요. 어제 종가 정도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제 종가는 한 29,40원 정도, 2,900원 정도에 한번 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잡을 수 있는 가격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동부 CNI 지금 3,045원이네요. 아이고. 목표 가격을 오늘 아침에 3,500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거의 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듯한 그런 움직임, 거의 근처까지 가는 듯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고점이 3,090원인데요. 지금 3,045원, 3,050원까지니까요. 목표 가격도 3,500원이셨는데 요거 한번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얼마 전에 상한가 친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본다. 기술적으로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단 동부 CNI의 오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화 연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 포스데이터라고 불렀던 포스코 ICT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을 역시나 종가 정도인 7,200원 정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현재 한번 어느 정도 가격에서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죠.
7,240원. 네, 어제 뭐 종가하고 그렇게 뭐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예, 7,200원과 7,240원. 이것도 이 정도에서 한번 사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 가격이 8,300원 정도,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마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7,200원 정도에서는 사봐도 산 다음에 더 밀리지는 기술적으로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문제 동부 CNI 한번 여쭤보죠. 전화 연결 시도합니다.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에 있는 최건영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동부 CNI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이 뛰고 전고점도 막 돌파할 기세인데요. 네네. 상승 흐름이 좀 좋으네요. 시장 대비, 뭐 시장이 오늘 내 마녀가 춤을 춘다는 뭐 쿼드러플 데이죠. 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변동성이 커질 때 중대형주가 좀 많이 춤을 추고요. 네. 오히려 이런 동부 CNI 같은 저가주가 오히려 더 꿋꿋하게 지키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코스피 200 종목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춤을 많이 추는 선물 지수와 변동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동부 CNI 같은 저가주는 오히려 그것을 피해가는 오히려 시장에서의 흐름이 더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동부 CNI 오늘 보니까 매수 창구가 네. 한국 창구에서 한 3만 1,000개가 좀 새롭게 좀 들어오네요.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상한가 그 자리가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분명히 이제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뉴스라고 하는 것은 계속 플러스 알파적으로 계속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호재는 또 다른 호재를 만들고 악재는 또 다른 악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시세 흐름도 좋고 어떠한 배경도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네. 추가적인 시세가 갈 수가 있겠고요. 네. 매수 가격 2,900원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 글쎄요. 2,900원 좀 그렇고요. 네. 3,000원에서 2,900원 사이. 네. 오늘 시장이 만약에 장중 변동성 내 마녀가 춤을 크게 춘다라고 하면 네. 이런 종목 출렁거릴 때 네. 자연스럽게 한번 3,000원 이하에서 2,9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네.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표 가격은 역시 3,500원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 일단 20% 네. 잡아놓고요. 예, 그래요. 포스코ICT 오늘 좀 많이 뛰고 있는데 원래 예상하셨던 가격보다도 일단은 밴드대를 오히려 주셨습니다. 2,900원에서 못 잡으면 2,900원, 3,000원 사이에서 한번 장중 변동성 이용해서 잡아보자. 동부 CNI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에 있는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0시 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그 문제 종목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이죠.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서 코너.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를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을 위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전화하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뭐 더 감사하죠. 전화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두산인프라코. 두산인프라코요. 오늘 많이 뛰잖아요. 얼마에 사셨어요? 18,200원인가 샀어요. 네, 18,200원에 사셨는데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30%예요. 30%요? 네. 네, 그래요. 이거 언제쯤 사신 건가요? 얼마 안 됐나요? 얼마 안 됐어요. 계속 요번에 떨어져갖고 저번에 올랐을 때 그때 안 팔았었는데 더 올라간다고 막 그래갖고 안 팔았는데 전번에 뭐 성지건설 뭐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또 확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요. 16,000원대까지도 떨어졌었다가 18,000원대 갔다가 지금 다시 온 게 18,000원대인데 제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오늘 잘하면 매수가도 장중에는 뭐 금방 지금 도래를 할 것도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에서 전화 주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기다리셨다가 겨우 매수가까지 왔는데 뭐가 정확히 난 오늘 전화를 통해서 이거 알고 싶다. 그게 뭔가요? 얼마까지 갈 수 있고 지금 현재 두산께 굉장히 좀 불안하던데요. 막 성지건설인가 그것도 부도해갖고 뭐 막았다 그러고 좀 두산건설 막 그쪽으로 영
뭐 좀 안 좋더라고 막 얘기 들어보면. 네. 그래서 제가 얼마까지 갈 수 있고 하나 뭐 한 19,000원 이상 가면 팔고 싶은데 그 상황까지는 갈 수 있고 혹시나 더 사면 얼마까지 갈 수 있나 좀 알고 싶어서요. 네, 19,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런지 더 간다 그러면 사실 물량을 조금 더 넣어볼 생각도 있는데 이 두산그룹주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실체가 뭔지 궁금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한 3가지 정도 답을 주실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두산인프라코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예. 성지건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성지건설이 떨어진다고 해서 두산인프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고요. 너무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두산 그룹의 어떤 루머 때문에 많이 좀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지고 지금은 현재 조금 반등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 쪽 쉽게 말하면은 굴삭기 여러 가지 뭐 종류의 어떤 그 건설 업체의 어떤 그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앞으로 어떤 그 두산 인프라코에 대한 어떤 그 매수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쌍봉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조금 지금 좀 떨어졌지만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반등 구간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구간인 매수가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자, 1차적으로는 19,000원대를 돌파해야지만이 이 종목은 2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동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은 전고점까지 한 22,000원까지 정도 보시면서 가시는데요. 자, 이 종목은 지금 현재는 흐름이 좋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아래까지만 해도 조금 안 좋았거든요. 네. 어제는 괜찮았는데 아래까지만 해도 그래서 종목이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꺾인다면은 네. 종목을 팔되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괜찮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그리고 동종목은 사실은 너무 좀 많이 빠졌죠. 예. 많이 빠져서 이 종목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등 가능하다. 그런데 이 종목은 반등 가능한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매매 동향에서 보니까 양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가주에 대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중장기로 보시면은 22,000원까지 1차적으로는 19,000원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6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시점이 19,000원대니까 19,000원대죠. 19,000원대니까 여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일단 19,000원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19,000원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기간은 지금 현재 두산인프라코가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네. 만약에 종목이 오늘 만약에 종가 부분에서 오늘 지금 현실 시점에서 마무리된다면은 내일도 금요일이지만은 반등 가능하다. 그러나 또 일부 차익 실현, 단타 실현 물량이 나오면은 좀 눌림을 잡아줄 수 있다. 그렇지만 좀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한 19,000원까지는 올라온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산 인프라코어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19,000원까지 좀 기다리시면요. 뭐 올 수 있겠다 얘기를 하시고 19,000원을 넘기면 2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오른 게 아마 이유는 아실 테지만 지금 중국에서 굴삭기 파는 게 재고가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좋아져서 지금 막 오르는 거니까요. 뭐 이상한 재료에 잠깐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들고 있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잠깐 속보가 들어있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해외 쪽에서는 골드만삭스가 다시 호주에 있는 헤지펀드에 의해서 지금 피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나로호의 재발사를 오늘 다시금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이유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어쨌거나 팩트가 중요하죠. 일단 일보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재발사 다시 진행키로 했다라는 소식에 지금부터 10시 막 지나고 있는데 다시 우주항공 테마 오늘 아침 한 1%씩 반등하고 있는데
더 장중에 어떤 식으로 상승폭을 또 키울지 아니면 정말 의외로 더 빠질지 그 테마 관련해서 움직임도 혹시 들고 계신 분들, 주변에 들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죠. 02-3153-2611번으로 종목 상담을 위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STX 페노션요. STX 페노션요? 얼마에 매입하셨나요? 예, 13,600원이에요. 13,600원에 예, 30%요. 30%. 예. 아유,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지금 11,000원이라서 힘이 없으신 건가요? 예, 예. 예, 그러시구나. 이거 언제쯤 사셨어요? 한 달쯤 되는데. 한 달쯤? 그때 사실 때 어떤 얘기 듣고 이 종목에 접근하신 건가요? 방송에서 괜찮다 그래서 샀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BDI 얘기도 계속 했을 테고, 예, 물동량 증가, 운임비도 올라가고, 이런, 좋은 얘기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때 거래 한번 확 실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계속해서, 빠졌던 계속 빠지던데. 네, 그러게요. 10,000원도 깨지는 거 아니냐 싶은 그런 순간까지도 갔었네요. 예, 근데 13,600원에 사셨고 지금은 11,000원대 살짝 횡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계속 있다면 이렇게 계속 횡보하면 계속 마이너스로 시간만 가게 될 텐데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는지 일단 매수가까지 오른지 제가 대신 좀 여쭤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해운주들의 흐름에서 보면은 좀 나타났다 강한 흐름 나타났다 갑자기 좀 많이 빠졌죠. 네. 해운주들의 좀 흐름이 특히 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좀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조금 박스권 구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손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 지금은 현재 조금 양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13,600원까지 오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회원주들이 또 반등이 한 번씩 일어나니까 그런 구간을 조금 보시면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동종목은 12,000원까지는 일단 반등이 해야 이 종목이 13,600원 쉽게 말하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보면은 조금 거래량이 작습니다. 거래량이 폭이 좀 작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분출한다면은 동종목도 앞으로 좀 가능하다 이렇게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기 때 쉽게 말하면은 지금 11,000원대에 보면은 매물대가 좀 있죠. 11,000원대, 12,000원대 이런 단계별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1450원, 1450원입니다. 여기를 이탈해버리면은 또 하방 쪽에 또 힘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조금 그런 단기적인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STX 페노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STX 페노션뿐만 아니라 해운주, 조선주 거의 다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BDI 좋아졌다 그러면 해운주가 일제히 급등, 일제히 하락,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앞으로 해운주 자체의 어떤 전망이 밝은지요? 해운주의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IT 수출은 거의 비행기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해운주의 어떤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판단하기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주들은 앞으로의 어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유럽발 악재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조금 해운주들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좀 전망이 어둡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종목 길게 그렇게 볼 종목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해운주들의 대체로 종목들이요, 좀 지금 많이 빠졌는데 빠졌다가 반등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보시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래도 좀 뭔가 불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종목은 제가 보기엔 단계적으로 11,000원, 12,000원, 13,000원 구간을 단계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쭉 들고 있어서 13,000원 될 때까지 안 팔래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매수가가 13,600원인데 중간에 12,000원 또 그다음 13,000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오히려 수익을 좀 챙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12,000원 돌파되는지 여부부터 위쪽으로는 체크를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아래쪽으로는 얼마 전에 제가 아까도 공감하셨었던 그
10,000원대 초반, 1,450원 더 그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값이 싸져 버리면은 그때는 이 종목 좀 위험하네 생각하시고 물량을 오히려 조금 뭐 아프지만 털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1,450원 깨지는지 보시고요. 위쪽으로는 매수가까지는 아직 조금 못 되는 가격이지만 12,000원 뚫어주는지 그 여부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조금씩 포지션을 좀 줄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포지션 그대로 쭉 들고 있어도 그렇게 전망 자체가 해운 업종이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죠. STX 패널션 이 정도면 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로호 오늘 발사, 재발사한다라는 게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됐네요. 나로 발사 운용 절차 착수하고요. 오늘 낮 1시 반쯤에 오늘 재발사를 다시 시도를 하는데 정확히 몇 시 정도에 발사를 할지 여부를 오늘 낮 1시 반 정도에 정부가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하이닉스요. 하이닉스요? 예, 얼마에 네. 사셨어요, 하이닉스요? 26,000원이요. 26,000원이요? 이거 좀 오래전에 사셨나요? 아니요, 그냥 한 달 됐나요? 한 달 전 정도에. 예, 네. 그런데 지금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냥 이 종목만 한 거예요. 네? 이 종목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아, 네. 26,000원에 얼마 전에 사셨고 지금 모든 물량은 다 하이닉스로만 하고 계시다 네. 이런 얘기셨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전에 사셨으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잘 샀나 여기에 대한 네. 확인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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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까지 솔직히 하이닉스로 가보고 싶으세요? 3만 얼마까지 가보고 싶은데 얼마나 그 시간이 걸려야죠? 아, 그래도 앞에 3자는 보고 싶으시다. 그죠? 예. 그래요. 일단 가능할런지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런지. 예. 네, 하이닉스는 어제 블록 세일에 대한 어떤 물량 부담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지고 다시? 오늘은 조금 흐름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뭐 26,000원대의 매수를 100% 하셨다는데 네. 너무 한 종목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아닌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상담을 했는데요. 네. 이 종목은 반등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목별로 보면은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종목은 크지만은 좀 락폭이 심하다. 쉽게 말하면은 아리에 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겁을 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흐름은 괜찮습니다만은 26,000원대 돌아서서 27,000원대 오면은 일단은 한번 물량을 좀 줄이시는 폭으로 생각하시고 물량 100% 같으면요. 만약에 종목이 한번 출렁거리게 되면은 예. 손실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100%의 어떤 그 물량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27,000원 보시고 단기적 대응하시고요. 네. 그리고 27,000원 비중 줄이고 네. 만약에 힘이 강하다 싶으면 보유하지만은 조금 꺾인다 싶으면은 비중 좀 줄이십시오. 50% 정도는 줄이십시오. 네. 그리고 28,000원에서 29,000원까지 보시는데 29,000원까지 반등하려면은 시장이 조금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가 한 1,700선을 넘어가야 29,000원 선까지 올라가겠다. 근데 올 들어 뭐 코스피가 뭐 3분기 뭐 올 연말까지 한 뭐 코스피 2,000포인트 간다. 아까 뭐 1,700 얘기하셨죠. 네네.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많고 뭐 1,900 얼마 뭐 약간 차이가 나지만 네. 2,000포인트 얘기까지 나오고 하이닉스는 또 올해 정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한 번 낼 네네. 거다. 이렇게 네.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네.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오히려 물론 100%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좀 길게 들고 있어도 지수도 간다 그러고 실적도 좋다 그러고 그냥 두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수가 2,000포인트 간다고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야지 가는 거지. 네. 지금 전망치가 그래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야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수를 꼭 뭐 지수가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물론 3,000포인트는 아니지만은 2,000포인트, 1,900포인트 간다. 네. 물론 그런 어떤 예상치는 나오지만 실질 현실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예상치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그때 가봐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많으니까 네. 비중이 많으면 물론 수익이 나오면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장년 출렁거릴 때는 그만큼 손실이 커지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어떤 종목이든 100%라는 것은 조금 투기죠. 투자라기보다는 예. 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마음을
종목을 사셔가지고 좀 주무실 때 좀 편안하게 주무시는 네. 그런 어떤 전략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100% 사서 10% 20% 손실을 보면은 잠자기도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네. 이 종목은 27,000원대 오면은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일단 보유. 네. 만약 여기서 조금 지지부진하다 싶으면은 50% 차익 실하시면서 네, 그 나머지 50%로 네, 29,000원까지 한번 가져가시면서 28,000원 버는데 거기서 또 힘이 없다 싶으면은 또 한 25% 정도 줄이시면서 네, 마디마디 1,000원대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으로 단기적인 지금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2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이렇게 쭉 올라가는 1,000원대마다 조금씩 비중 축소해가면서 수익을 챙기되 그렇게 해서 이제 위쪽으로 조금 더 나은 수익 추구하시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27,000원 정도에서 힘이 좋으면은 홀딩, 그렇지 않으면은 반 정도 물량 축소는 꼭 하라는 말씀 거듭해서 하셨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시 19분 막 지나고 있어서요. 저희가 글쎄요, 끝으로 한 분 더 전화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통화였느냐 투자 해석 코너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의 정양화 시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금리 인상까지는 안 되겠지만 일단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95%가량 전문가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금리 인상 관련해서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을 가질 때 아마 상당 부분 출구 전략 쪽으로 코멘트가 수위가 훨씬 더 높은 것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막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네, 일단 기준금리 2%로 지금 동결됐다라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일단 금리는 역시 시장 컨센서스대로 동결이 됐고요. 이제 김중수 한은 총재 코멘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관련해서 오늘 채권 시장도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자, 오늘 나로호 재발사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금토일 관련해서 일단은 결론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이 있죠. 쿼드러플 위칭대회 올 들어 두 번째인데 동시효과 상황까지도 눈을 떼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을 3,000계약 정도 이상 팔고 있고 현물에서도 한 3,500억 정도 팔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의 힘으로 좀 받쳐지고 있긴 한데 차익 거래에서 이제 슬슬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네요. 현재 코스피는 상승, 하락,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가 지금 다시금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0.3포인트 정도 빠져있는 상황.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변동성 크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